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아 송은건 목사입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 이대준 씨 그 피격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그 비서실장이 이 피격 사건의 51건을 결국은 삭제를 지시한 것들이 이 검찰에 의해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단독으로 속보로 이게 방금 올라온 이제 밤중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검찰 박지원 고 이대준 씨 피격 첩보 51건을 삭제 지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앙일보 같은 데는요 이렇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와 함께 50여 건을 여기는 50여 건으로 나와 있는데 삭제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이 국방부 보안작전을 강조한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서 5,417건의 첩보를 삭제한 그 가운데 이제 이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욱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또 뭐 안보실장 뭐 이런 이제 회의를 몇 번 차례 9시 넘어서 차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과 어떤 게 관계되었느냐 이런 것이 아주 큰 논란 사건이 되고 지금 이게 남은 큰 문제인데요. 이것도 큰 문제로 지금 남아있는 문제인데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단독으로 나온 서울신문은 이렇게 지금 12일 날 서울 조수진 이 서울신문이 조수진 국민의원의 힘을 통해서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은 국정원 1차장 산하 A국장, 1차장 A국장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으로부터 고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분석을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A국장은 또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서 상황에서 2020년 9월, 여기 9월 23일 밤 10시 28분, 여기가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요. 2년 전 23일, 9월 23일이죠. 박 원장의 삭제 지시가 포함된 내용을 국정원 다른 차장과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게 비서실장에게 또 말을 하고 이제 원장은 국정원장은 비서실장은 A국장에게 자 이후 A국장은 해당 첩보 분석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 또 B차장에게 이대준 차장 관련 첩보가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모두 보고서 시스템에서 삭제하라. 보고서 시스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소장에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또 B 차장은 또 다른 C 과장에게 해당 삭제를 전달했고 또 C 과장은 D 담당관은 직속 지휘 체계상 간부들의 이재적인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사건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D 담당관까지 뭐 위에서부터 제일 그 상층부가 어딘지 결국은 우리가 이건 뭐 추측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 이 깃털과 몸통이 어딘지 머리가 어딘지 이렇게 D 담당까지 이제 그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원장에서 비서실장 그리고 A 국장 B, C, D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앞서 서훈 국장은 서훈절 안보실장도 9월 23일 2시 30분 그러니까 밤 2시 이제 3시간 지나가지고요. 30분에 1차 안보 장관 회의를 밤중에 했지요. 밤 2시 해당 사건을 은폐하라고 결정까지 서훈도 국가안보실장 박 원장은 공간 복귀 직후 노 비서실장에게 이제 이게 순서가 나오는 거죠. 그제야 이제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삭제하라고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1차장님은 지금 안보실 사항이 있다고 전달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선 서해 표류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가 이 자료가 이 자료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 부대에도 배포 중단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해소해 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하라. 조치를 완료한 후에 대응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노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을 검찰이 그렇게 지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서훈 이제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이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 것인데,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종전 선언 연설을 바로 앞두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이 아니었냐, 은폐 지시였다고 봤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그 밤에 밤 2시에 2020년 9월 23일 이렇게 밤 2시에 이렇게 회의를 다 해가지고 이 모든 가장 최고의 고위직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예, 그 위에 또 위에다가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보안 또 국방에 관한 거 국민의 자국의 생명을 지켜야 될 사람이 결국은 북한 눈치 때문에 또 이제 그 유엔의 연설 북한에게 심기를 또 이렇게 정전 협정 뭐 평화 협정 또 이게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결과가 좋았으면은 또 모를 일인데 더 악화가 되어지고 미사일은 날라오고 이제 남쪽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해서 핵무기도 결국은 남쪽을 향해서 날릴 거다. 그렇게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이런 거 난리법석 이게 아주 이 대응도 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국방을 뭐 막아내지를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이 적반하장이 어떻게 이게 나올 것인지 정말 뭐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국가에 또 왕따를 당해가면서 이토록 이렇게 결말을 만들어 놓은 이런 문제 또 선거 부정 문제 뭐 이런 거 탄핵의 문제까지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리가 되어져야 이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과 그 똑똑한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이런 것도 보수 국민들이 결코 대통령을 만들 때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되면서 또 이것은 정의롭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